요즘에 진짜 많이 덥죠.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고. 읽지도 않는 스팸 메일 한 통이 평균 4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만든다고. 3,000통 정도의 이제 메일을 지우면 한 12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지울 수 있다고. 지금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전 세계 전력 소비의 한 1에서 2%. GPT-3 모델 학습 과정에서 CO2 배출량이 총 한 500톤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. 서울에서 뉴욕을 항공기로 300회 왕복한 횟수.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인력소모를 좀 줄이면서 AI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? 온라인에서 AI 조금 글 쓰고 이메일 몇 개 지운다고 이게 지나가겠어. 우리가 옛날부터 한 얘기 있잖아요.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나 하나라도.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환경을 지킬 수 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 실장입니다. 아, 되게 오랜만에 그 비즈니스 관련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, 네, 여름휴가 다녀왔습니다. 휴가 갔다 오느라고 한 2주? 휴가를 2주 간 건 아닌데, 한번 타이밍을 놓치니까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에 진짜 많이 덥죠.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.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여름은 없었던 것 같다.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뭐 일회용 용기 대신에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커피를 받아서 드시기도 하시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이런 노력들 좀 많이 하시죠. 근데 그중에 어, 메일함에서 이제 불필요한 이메일들 삭제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친환경적인 활동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. huh? 그 왜 그러냐면 이메일도 결국에는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데이터로 이제 저장이 돼 있죠. 그러니까 저희가 보지 않고 쓰지 않고 방치해 놓은 이메일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에 쌓여 있음으로써 데이터 센터의 공간을 차지하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. 그냥 이제 어,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좀 열받지 않도록 냉각하는 데도 전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읽지도 않는 스팸 메일 한 통이 평균 4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만든다고 합니다. 네, 4g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년 동안 3,000통 정도의 이제 메일을 지우면 한 12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.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냐? 승용차로 약 80km 정도 거리를 달렸을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랑 같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어, 나름대로 이걸 좀 실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이번 시간은 평범한 우리 모두를 위한 눈높이 AI인데, 어쩌다 이제 기후 얘기가 나왔냐. 아니, 최근에 이제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관련해서 더 폭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. AI가 좀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생활이 이제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인데,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, AI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, 지금 좀 이슈로 부상하는 중이죠.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러면서 우리가 AI를 쓸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, 그래도 좀 기후위기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좀 줄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그 빅테크 기업의 기후 성과와 영국에 미치는 정책적 영향 뭐 이런 타이틀의 보고서를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아무튼 최근에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AI가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한 15년 내에 빅테크 기업들의 에너지 수요가 최대 5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러면서 2040년에는
이 관련 기술 산업 전체 에너지 소비가 지금보다 최대 25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. 지금 데이터 센터가 그 소비하는 전력량이 전 세계 전력 소비의 한 1에서 2%, 한 1.5% 정도 차지한다고 보는데요. 그 미국, 중국, 또 유럽 같은데 이런 좀 AI 기술 개발이 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그 국가 전체 전력의 한 2에서 4%까지 이제 차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얘네들이 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느냐? 우리가 이제 AI한테 질문을 던지면 그 뒤에서 서버가 수천 개가 동시에 계산을 하게 돼요. 그래서 LLM, 그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답변을 생성할 때 한 수백에서 수천억 개의 연산을 해야 됩니다. 이 모든 연산 과정에 전기가 쓰이고 또 이제 냉각 에너지를 이제 소모하게 되죠. 그래서 구글에서 분석한 걸 보면 AI 모델 1회 요청, 그러니까 이제 챗봇으로 대화 한 건 진행하면은 이게 우리가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일반 검색하는 전기 한 4배에서 5배 정도 전력을 사용한다고 해요. 이미지 같은 경우는 더 크겠죠. 고해상도의 이미지 한 장 만드는데 스마트폰 한두 시간 충전하는 정도? 그 정도 전력을 쓴다고 해요. 생각보다 꽤 많이 쓰는 것 같죠? 그리고 또 뭐 MIT 테크놀로지 리뷰 보고서를 보면 GPT-3 모델 학습 과정에서 CO2 배출량이 총 한 500톤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. 이게 다른 산업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뉴욕을 항공기로 왕복한 횟수 300회 정도 하면 요 정도. 그래서 어, 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아무 생각 없이 쓰는 AI 활동이 어쩌면 어, 우리 지구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전력 소모를 좀 줄이면서 AI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? 몇 가지 추천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, 요청을 좀 최소화하고 효율화해서 하는 겁니다. 약간 같은 질문을 불필요하게 여러 번 반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목적하고 조건을 좀 명확히 설정을 해가지고 좀 지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꽤 커졌죠.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. 그래도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답변을 좀 진전시켜 나가고 내 생각도 좀 투여하고 하는 과정은 필요하긴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니까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좀 그냥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까? 그냥 저렇게도 한번 물어볼까? 해서 좀 불필요하게 좀 반복하는 작업들은 좀 자중하는 게 좋겠다. 그리고 이제 단순 계산이나 뭐 단순 번역 같은 거는 그냥 AI 대신에 뭐 네이버에서 그냥 번역만 검색해도 간단한 문장들은 번역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로컬 앱이나 뭐 그런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용량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도움이 된다.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게 되겠죠.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용처에 맞게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어, 사실 블로그나 이런 웹에 간단하게 올라가는 이미지는 그렇게 클 필요 없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용량으로 특히 이제 좀 재미삼아 보는 것들, 뭐 이제 캐릭터, 뭐 이제 어떤 풍이 유행하면 이제 한 번씩 다들 만들어 보시고 하는데, 이미지도 그렇고, 동영상도 그렇고,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, 재미로 한두 번 정도, 그리고 해상도는 낮게. 그리고 동영상 분석 같은 거 맡길 때도, 어, 에라 모르겠다고 통으로 던져서 다 뽑지 마시고, 좀 이게 영상을 좀 짧게 잘라가지고,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이제 요청을 하시면은, AI가 좀 덜 힘들게 전력을 소모하면서
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세 번째로 모델 선택도 좀 영향을 줍니다. 챗GPT만 하더라도 이제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간단한 작업에 굳이 뭐 4나 뭐 챗GPT 5 최근에 나온 그런 모델들을 굳이 이제 사용하시기보다는 어 많은 자료를 검토해서 복잡한 내용을 분석하고 좀 고난도의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좀 초고성능 모델은 좀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때만 좀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도 지금은 GPT-5가 나오면서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버전을 변속을 해주니까 그래도 좀 나아졌죠? 그 세션이나 탭 관리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. 작업이 끝나면 그 세션을 좀 종료해 주시고 그 여러 작업들이 예정되어 있으면 한 세션에서 좀 묶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해 주시고 끝나면은 종료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AI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디지털 정리 습관에서도 아까 이메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좀 주기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쓰지 않는 앱, 계정 같은 것들은 좀 삭제를 하면 나는 그냥 앱 하나 지웠을 뿐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모이면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이제 미치는 영향도 좀 이제 줄어들 거고요. 사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. 아니 뭐 이제 뭐 자동차 뭐 이제 제조 공장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탄소를 배출하는데 우리가 뭐 온라인에서 뭐 AI 조금 들 쓰고 뭐 이메일 몇 개 지운다고 이게 뭐 티나 나겠어? 약간 탄소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어떤 어,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사람이 움직이고 뭐 이런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이제 수반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손가락으로 검색하고 업로드하고 AI한테 묻는 그 과정들 또한 마찬가지로 탄소가 만들어집니다. 우리가 옛날부터 한 얘기 있잖아요.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나 하나라도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AI가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더더욱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AI로 인한 어떤 기후 이슈 영향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고 어, 지구와 우리가 공존하는 방법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기본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재밌고 유용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